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살펴볼 이슈가 참 많은 가운데 하나씩 좀 해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GDP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수정치가 2.9%인가 그랬는데 네. 아마 이번에 발표된 게 5.0%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예상치 4.4%보다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같은 흐름들을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5% 서프라이즈한 수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이러한 수치를 이끌었느냐가 좀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기사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소비가 좋아졌다라는 얘기, 또 내구재 소비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실제로 그 안에 투자, 비주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지금 이 수출입 같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몇 가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의 리테일 업종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미국의 리테일 업종의 상승세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부분,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심리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소비도 증가하고 있고 소비심리, 미래의 소비심리도 개선되고 있고 현재 주가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유통주들까지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소비의 증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가 하락에 대한 그 소비 증대와 달러 강세에 대한 소비 증대가 같이 이어질 경우에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재정 절벽으로 인해서 줄이기만 했던 미국 정부의 지출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방 예산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5%라고 하는 서프라이즈한 지수를 나타낸 것의 핵심은 미국의 정부 지출이 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증가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산업재들의 동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재가 뭡니까? 기본적인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것들입니다. 건설이라든지 EPC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재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건설, 조선 이런 산업재들의 동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미국의 기업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지금 소비도 좋고 정부 지출도 다시 늘고 있고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쁜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삼박자가 갖춰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미국의 좋은 흐름들이 미국 내에서만 머물고 있다라는 거고요. 외부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에서 과거에 미국 증시 오르면 우리 증시 같이 가던 그런 양상들이 점점 깨져가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글로벌 ETF,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글로벌 ETF도요. 이머징은 전부 내렸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여타 선진국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올랐다라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표 좋아졌으니까 우리도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은 지금 이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산타가 외국인이라서 아시아 쪽엔 오지 않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3분기 GDP 호조 소식 이것조차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 좀 국한적일지 그리고 업종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최근에 다우지수를 이끌었던 대표 종목 하나가 바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거든요. 우주항공, 항공산업 쪽에 매력을 갖고 있는 또 이 산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산업재 내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지난 한 10월 달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IS 규제를 위한 또 우리나라의 미사일이나 방위 시스템을 팔기 위한 그런 수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시온 그리고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을 비롯한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들이 모조리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지수의 상단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종목군들은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제조 주문이 늘고 있고 미국에서 실제로 실적이 증가하는 이들 종목이 신고가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최근에 탄력이 줄고 있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의 흐름도 최근에 탄력이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좀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 방산주, 미국 내에서만 수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일부 종목에 국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상관관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신기술주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꼽아볼 수 있는 게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방산주들 모두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최소한 10년에서 뭐 5년 이상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만 계속 나가는 독야청청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가고 미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산업 자체가 한국과 워낙 격차가 벌어져 있는 산업들이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이 시황에서 살펴봤었던 종목들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의 드럭스토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드럭스토어를 갖고 있는 CJ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부터 일단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그 주가부터 좀 볼까요? 네. 조금 전 언급해 주셨던 라이트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한번 개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약업종의 하락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 들어가면서 약가를 내리죠. 그럼 약가를 유통하는 쪽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약값이 싸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약을 사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에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라이트에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 증가와 함께 의미 있는 고점 돌파가 나타난 것이 특징점이고요.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말부터 또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M&A 관련 소식, 누구의 지분을 취득했다, 추가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그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에 계속 힘을 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실직을 가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타나고 있느냐? 서로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고 서로의 지분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업체, 중국의 약국 체인의 지분도 사들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국과 이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약국 유통 체인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외형 확장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성장 국가들 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M&A 혹은 지분 교환을 통해서 경쟁력을 늘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드러그스토어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올리브영도 매장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왓슨스라든지 최근에는 다른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이 시장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레드오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면 필연적인 결과는 뭡니까? 우리도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드럭스토어 앞으로 망해가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럼 망해가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필연적인 결과는 업계 1위가 살아남으면서 다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 시점이 아마 내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내년에 올리브영이 아마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올리브영 얘기도 좀 해볼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점포수가 막 1년에 100개 이상씩 생겼다가 한 반토막 정도로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쟁 심화에 타격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 올리브영이 업계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1위고요. 아마 1위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 향후 뭐 M&A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아래쪽에 있는 경쟁자들이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올리브영, CJ 시스템즈과 합병해서 이 네트워크스가 실제로 상장할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드럭스토어가 앞으로 유통망에 있어서는 그나마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CJ에 대체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CJ에 대한 관심도 이어갈 필요가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CJ 네트워크스가 상장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관심은 아마 다른 업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J에 대한 관점까지 모두 다 확인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 아니면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을 빼고는 대부분 뭐 약세를 기록하거나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저는 올해 하반기 초반부터 8월, 7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종목 모멘텀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두 가지 모멘텀, 지배구조 모멘텀과 함께 가격 모멘텀, 중국 모멘텀 중에서도 가격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멘텀 중에 이 배당과 지배구조 모멘텀은 단기로 절대 승부가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분할 매수 관점, 이건 비겁하게 빠질 것 같아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소비 모멘텀은 다 알려진 재료입니다. 이미 주가에도 충분히 녹아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중국 소비라고 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고요. 가격 모멘텀을 갖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거래 증가하면서 신고가가 나서 추가적인 상승 신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적인 매력을 줬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모멘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국 소비라고 하는 모멘텀으로 투자하기는 이미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제 이준희 앵커가 정리 안 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국의 리조트 관련, 카지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아마도 우리 시장 내에서 일부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쪽에서는 좀 긴 시각으로 이제 접근하자 단기 모멘텀이 아닌 장기 투자를 권해주셨고요. 중국 소비에 대해서도 가격 매력을 주목하면서 움직임을 이어가보자라고 종목 전략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전략 선물해 드릴게요.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하시죠.